서기 475년 고구려 장수왕은 3만의 대군을 이끌고 남하했다. 그리고 백제의 수도 위례성을 포위했다. 고구려군은 군사를 네 방면으로 나누어 협공하고 바람을 이용해 불을 질러 성문을 태웠다.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고 성을 탈출해 항복하려는 자도 있었다. 7일이 흘렀다. 백제의 수도 위례성은 폐허가 됐다. 그리고 1500여 년 동안 백제의 첫 수도 위례성의 위치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금으로부터 1500여 년 전 화려한 왕궁이 존재했던 곳은 이처럼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분소성문 인신위구. 성문은 불타버리고 사람들은 두려워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백제의 첫 수도 위례성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삼국사기의 기록입니다. 황급했던 그 마지막 순간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록을 끝으로 이 백제의 첫 수도 위례성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백제의 첫 수도 하면 어디를 제일 먼저 떠올리십니까? 아마 대부분 공주나 부여를 떠올릴 겁니다. 그러나 백제는 공주에는 60여 년, 또 부여에는 120년 정도 도읍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주로 천도하기 전 500여 년 동안 백제는 어디에 도읍을 했었던 걸까요? 백제의 첫 수도 위례성의 위치는 한국 고대사 최대 수수께끼였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북으로는 한수를 끼고 있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을 의지하고 있으면서 남쪽으로는 비옥한 뜰을 바라보고 또 서쪽으로는 큰 바다가 있는 곳, 하남 위례성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북으로 한수를 끼고 있다. 그렇다면 한강변 어디쯤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까지 이 한강변 어디에서도 이 백제의 첫 도읍지 위례성을 증명할 만한 그 어떤 결정적인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올해 초 이 역사학계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단서가 될지도 모르는 사건이 한강변에서 있었습니다. 역사학계는 올해 초 한 발굴 현장을 주목했다. 풍납토성 성벽 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이곳에서 이제까지 발굴이 흔치 않았던 백제 초기의 유물과 유적들이 다량으로 발굴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사건에 학계와 언론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유물이 출토됐다. 조심스럽게 흙을 제거하자 드러난 유물. 그것은 말의 뼈였다. 저쪽 뒤에 보이는 저 유구에서는 말의 뼈가 한 10마리 이상분의 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 유구의 성격과 관련 지어서 어떤 하나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뼈가 그 말머리가 직접 이렇게 저렇게 한꺼번에 발견된 경우가 있습니까? 저렇게 말이 많이 들어간 예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굴 작업이 계속되면서 학계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발굴이 진행되면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하나의 건물지. 그것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굴된 적이 없는 처음 보는 형태의 건물지였다. 네, 이런 유구는 지금 저희가 그 비슷한 예를 아직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이런 유구는 뭐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면으로 봐서는 길이가 16m 이상 되는 그런 하나의 방형 구획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쪽은 많이 파괴가 됐지만 또 하나의 방형 구획이 있고 그 양자를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그 일반적인 건물지라고 보기는 힘들고 뭔가 특수한 어떤 공공시설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건물지는 두 개의 커다란 사각형 건물지를 좁은 통로가 연결하고 있는 형태였다. 한자로 여자형과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는 이 건물지는 어떤 용도의 건물이었을까? 더욱 알 수 없는 것은 건물을 감싸고 있는 폭 1.5m 정도의 구조물이었다. 건물을 따라 도랑처럼 파놓은 이 시설물은 아래에 커다란 판석들을 깔아놓고 그 위에 숯을 채워놓았다. 이런 형태는 이제까지 국내 어떤 건물에서도 발견된 적이 없는 것이어서 용도를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이번 발굴에서 나온 유물들은 모두 실생활 유적에서 직접 출토된 것들이다. 1000평 정도 발굴을 해서 나온 유물의 양이 350상자. 이때까지 백제 초기의 유물이 이렇게 다량으로 출토가 된 것은 유례가 없던 일이다. 제가 이제까지 20여 년간 발굴을 해왔습니다만은 저렇게 그 유구가 밀집돼 있고 단위 면적에서 저렇게 많은 압도적으로 많은 유물이 출토되는 예는 저는 처음으로 경험을 하는 것이고요. 이건 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가장 그 유구와 유물의 밀도가 높은 그러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출토된 많은 유물 가운데 이 한 장의 토기편은 학자들을 긴장시켰다. 토기편에 새겨진 두 글자 대부. 그것은 사라진 초기 백제 5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글자였다. 한성백제라 불리는 백제 초기 500여 년 동안의 역사는 1500년 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이래 지금까지 고대사의 가장 큰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그런 만큼 학자들은 이번 발굴 현장에 거는 기대가 높았다. 전혀 새로운 그러한 당시의 그 중요한 정보를 저희들에게 주기 때문에 이러한 유적은 정말 보다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 건국시의 그 도읍지 또 건국 시기 문제, 언제 건국이 됐느냐 이런 문제까지 밝혀줄 수 있고 또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그 초기 기록의 신빙성까지도 증명해주고 있고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번 발굴은 베일에 쌓인 1500년 전 백제사의 실체를 밝혀줄 것인가? 발굴 현장에서 나온 예사롭지 않은 세 가지의 단서는 아직까진 그 용도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것이었다. 대부라. 사실 신라의 화려한 유물이나 공주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에 익숙해진 눈으로 이것을 본다면 이 대부 조각은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토기 조각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기 조각에 새겨진 두 글자 대부, 한성 백제 시대의 글자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잃어버린 백제 500년,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백제 초기 역사를 찾아가는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기